인류는 종종 야생동물의 세계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대부분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1958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식량으로 키우고 있는 곡물들을 참새가 먹어버리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새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죠. 중국 과학원의 동물연구소가 발표한 계산에 의하면 참새가 1년간 먹는 곡식이 1000만 명의 국민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참새를 없애버리는 것 외에는 딱히 좋은 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958년 봄, 중국에서 참새의 대학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야외로 소집되어 참새가 잠시라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을 권장받았습니다. 참새는 15분 이상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모든 농민과 학생, 도시 사람들까지 작전에 참가하여 지붕 위에서 함성을 질렀고 북이나 대야를 두드렸으며 막대기와 천조각을 휘둘렀습니다. 참새가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지쳐버린 참새들은 실신하여 땅으로 떨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시된 사진에는 수미터 높이로 쌓인 참새 시체의 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둥지를 공격하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어 밤에 새들이 돌아오면 꽹과리를 쳐댔습니다. 죽은 새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 작전으로 죽은 참새의 수는 약 20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피해는 다른 새들에게도 적지 않게 미쳤죠. 베이징이나 바닷가 지방 등 특히 심한 퇴치 작전을 벌였던 곳에서는 작은 새가 거의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자원이 더 풍부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서 큰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그 치명적인 착오가 참새 퇴치 작전 딱 2년 후 약 3천만 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200만 마리의 참새가 국민 3천만 명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상 참새를 없애버리니 송충이나 메뚜기를 잡아먹어야 할 존재가 없어진 것이죠. 그 결과 이 해충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해충들은 금세 참새가 먹었던 작물의 2배 이상을 먹어치울 정도로 늘어나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중국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났고 상설에 따르면 3천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해 기아로 마을이 전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점점 많은 마을에서 식인 사태까지 이르게 되자 중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참새의 효과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참새는 생태계 균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동물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려없는 개입이 결국 혹독한 응보로 돌아온 것이죠. 결국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참새를 데려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련과 캐나다에서 구입한 엄청난 양의 새가 트럭에 가득 실려서 운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새는 다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벌레와 식량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나라의 환경 관련 교제에 실리게 되었고 단순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잘못된 접근의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늑대에게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늑대의 죽음은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몇 번이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욕심 많은 사냥꾼들은 늑대가 사슴 등의 초식동물을 죽일 수 없도록 그 지역의 늑대를 다시 한번 말살하였습니다. 인간 또한 초식동물 사냥을 좋아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늑대 퇴치 후
사슴이 늘어난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막대한 수의 동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다윈의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늑대가 사라진 후 병으로 죽은 사슴이 이전보다 10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은 급하게 다시 늑대를 실어오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든 사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북부의 카이바브 국유림에서 일어났던 일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1930년대 사슴이나 양, 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 사는 모든 육식동물, 특히 늑대의 퇴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슴의 수가 늘어나 땅은 과잉방목으로 황폐해졌고 많은 사슴이 식량 부족과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은 캐나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늑대 퇴치는 야생순록인 카리브의 개체수가 늘기를 기대하며 실행됐지만 카리브가 늘기는커녕 병 때문에 훨씬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늑대 퇴치의 역사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늑대가 병에 걸린 동물을 잘 먹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말은 즉 약한 사냥감이기 때문에 늑대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에 걸린 사슴이 다른 무리의 사슴에게 균을 옮기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늑대 덕분에 사슴들도 더 건강할 수 있고 개체수도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악어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나라에 소총이 등장하자 많은 불쌍한 악어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를 쏘는 목적은 단지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악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자연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악어가 적어진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그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악어가 기생충에 감염된 생선들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떼 전체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악어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남아프리카에서는 악어를 대량으로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악어가 1m 정도까지 자라면 다시 강이나 호수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유럽에서 꿩 등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릴 목적으로 매나 독수리 등의 맹금류를 포획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생조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900년 이후 이들의 토지에서는 꿩과 같은 새들이 병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해달 또한 예전 그 비싼 모피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포획된 탓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달이 적어지자 그동안 해달의 주요 먹이가 되었던 성게가 점점 증식하게 되어 다시마 등의 해조류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재앙을 불러옵니다. 성게는 모든 줄기들을 먹어치울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해조의 숲을 바닷속의 사막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조의 숲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은 다양한 생물들의 집이 되어주고 파도의 위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안 침식을 막아주기도 하고 영양이 풍부한 물질을 바다 깊은 곳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성게들이 이 멋진 장소를 없애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해달을 부활시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해달은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서히 해조의 숲도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저마다의 생물들은 먹이사슬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메커니즘에 개입할 땐 그 이후의 일을 확실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역사들과 같이 더 나쁜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